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부 자산으로 보유하자는 주주 제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특히 메타의 경우 90% 이상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어요. 이는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업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 관련 주주 투표 결과를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의 경우 2025년 5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재무부 제안에 대해 결정적인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90% 이상의 주주들이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구체적으로는 498억 8,208 L10만 표가 반대, 391만 표가 찬성했습니다. 이 제안은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의 2단 팩이 제출한 것으로 메타의 720억 달러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24년 12월 주주 투표에서 비트코인 재무부 제안을 거부했어요. 회사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고 결과적으로 제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도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어 2025년 4월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역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업이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기업 비트코인 재무부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현금만 보유하는 대신 조직이 대안적 가치 저장 수단이나 투자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어요. 현금 보유액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접근법은 기업 금융 전략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 개념은 최근 몇 년간 스트래터지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재무부 성장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상승 여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며 톱 강세론자들은 13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의 가격을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업 암호화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을 상당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 재무부 제한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 우려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당한 가격 변동을 보이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대차대조표에 이 자산을 추가하면 상장 기업의 수익과 재무 상태의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가 부족해요. 법적 세금 골포스트가 항상 움직이면서 상장 기업에게 또 다른 위험층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집중도 문제입니다. 조직들은 투기적 자산에 주의를 분산시키기보다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탁 책임입니다. 자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 투자 범주로 보는 비트코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타의 비트코인 재무부 제안 투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찬성표는 391만 6,871표였고 반대표는 49억 8 1,082만 8시 1,562표였어요. 거의 50억 표가 제안에 반대했으며 이는 메타 주주들이 회사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는 1% 지지도 관리하지 못했고 49억 8천만 주식이 반대하고 390만 주식만이 찬성했어요. 메타 이사회는 암호화폐 투자와 다른 자산의 장점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업 재무부를 관리하는 기존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요청된 평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부 전략 거부와 기업 투자 동향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관 투자 동향은 물론 기업 재무부 전략과 규제 변화까지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기관 채택 현황, 기업 투자 전략,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대응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거부와 대조적으로 스트래터지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래터지는 2020년부터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축적해 3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어요. 평균 매수가는 비트코인당 약 66,384달러입니다. 스트래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회사의 비트코인 인수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재무부를 추가한 것의 강점으로 스트래터지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나스닥 100으로 이동했어요. 6월 12일 기준으로 스트래터지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3,180% 급등하여 11달러에서 387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주식 성과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실상 주주 노출을 변환시켰어요. 하지만 이 밀접한 상관관계는 또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과 연결된 증폭된 변동성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재무부 관리의 핵심 신조는 위험 최소화, 유동성 보장, 운영 요구사항과의 일치를 포함하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고위험, 고변동성 프로필과 상반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몇 달 만에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 금융부서의 변동성 허용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 거대 기업들은 계속해서 재무부를 현금 등가물, 단기 증권, 그리고 핵심 사명과 일치하는 다양한 보유 자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은 메타 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공격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전략적 성장에서 주주 피해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자산 가치로 거래되면 주주 희석은 더 이상 전략적이지 않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것은 침식이다. 이는 회사 주식이 더 이상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치를 추가하는 대신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래터지는 기업 비트코인 재무부로 종종 찬사를 받습니다. 2020년 정책을 채택한 이후 주식이 급등하여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렀어요. 2025년에는 적어도 72개의 다른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추가했지만 그들은 주가를 올리려는 더 작은 회사들로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으로 큰 기업 보유자는 약 8,027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블록이고 그 다음은 약 5,465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1개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부 자산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이지 표준이 아닙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핵심 비즈니스 미션에 집중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디지털 자산에서 더 명확한 규제와 더 예측 가능한 위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재무부는 계속해서 예외로 남아있고 표준이 아닙니다. 메타 주주 거부는 이 개념이 여전히 현실보다는 과대 광고라는 표시입니다. 미국 테크 거대 기업들은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을 예비 자산으로 하는 전략을 복사하는 것을 경계하며 전통적이고 안전한 재무부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관 채택의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대형 기업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둘째,
변동성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몇 달 만에 50% 이상의 가격 변동을 보이는 자산을 대차대 조표에 포함시키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기업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주주들의 보수적 성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며 변동성이 큰 투자를 반대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기관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꺾일 수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대형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로 가치 있는 자산이라면 대형 기업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비트코인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산 클래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시간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첫째, 사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스트래터지는 원래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었어요. 둘째, 기업 규모의 차이입니다. 스트래터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대담한 전략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대형 기업들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셋째, 주주 구성의 차이입니다. 스트래터지의 주주들은 비교적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이었지만 대형 기업들의 주주들은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넷째,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가 경영진에 있느냐의 차이도 크게 작용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규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의 입장 변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면 대형 기업들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거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대형 기업들은 여전히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수익 가능성이 있어도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차대 조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둘째, 비트코인이 아직 기업 재무부 자산으로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시간과 안정성, 그리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셋째, 스트래터지의 성공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모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 사업 구조, 주주 구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관 채택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와 장기적 전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전략과 비트코인 기관 채택 동향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관 투자 동향은 물론 기업 재무부 전략과 규제 변화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관 투자 동향과 시장 변화,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재무부 거부 사유와 그 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보수적 접근과 스트래터지의 성공 사례 간의 차이점,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